유출된 건가요? 현재 조사 중에 있어서 아직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고객들을 답답하게 하는 이런 모르쇠 답변들. 그 뒤엔 쿠팡 측이 상담 하청업체에 내린 지침이 있었습니다. KBS가 입수한 상황별 응대 가이드를 보면 답변의 30%는 조사 중이라 답이 어렵다는 내용입니다. 정보 유출 여부, 보상 계획 등 핵심 질문에도 답을 피해야 합니다. 무조건 조사 중이라고 그냥 얘기하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넘어가라. 고객들은 열불이 터지죠. 열불하시는데 정보 유출이 아닌 노출이란 단어를 써야 한다는 방침도 전달됐습니다. 무조건 이거 안 지키면 큰일 난다라고 하면서 이 PR이 노출이라는 게 감사했고 붉게 표시된 금지 사항, 유료 구독을 끊겠다는 고객에겐 예외 상황이라도 현금 보상을 언급하지 말란 겁니다. 불편사항으로 저희가 일부 캐시 제공을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 일절 나가지 않고 쿠팡 본사를 연결해달란 요구에는 어렵다, 이게 전부다라고 잘라야 합니다. 절대 이관하지 말아라. 상담사가 무조건 우리 커버해라. 가이드가 되는 거죠. 부실한 답변에 돌아오는 항의는 모두 상담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실시간 모니터링이 되고 있고 조금이라도 그 지침과 다르게 말하면 피드백이 엄청 늦게 시선 키워볼 게 전혀 없고 그냥 피드시급 받으면서 계속 지금 이거를 특단 상담사들 앞세워가지고 통화까지 시키고 있는데 앞서 유출 사고가 났던 SK텔레콤 롯데카드와 달리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상담 전용 창구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리입니다. 이처럼 사건 축소에 급급한 듯한 쿠팡 측 태도에 징벌적 과징금을 물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하지만 쿠팡은 정부가 주는 정보보호 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마저도 쉽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이틀째 국회에서 열린 현안 질의에서도 정부 인증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번째 정보 유출 사고를 낸 쿠팡. 1조 원대 과징금 부과 가능성까지 나옵니다. 매출액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 현행법에 따른 계산입니다. 그러나 이런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쉽지 않을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정부가 주는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일명 ISMSP 때문입니다. 쿠팡은 2년 전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켰을 때도 인증 보유 등을 이유로 초기에 산정된 액수보다 크게 줄어 과징금이 확정됐습니다. 쿠팡의 잘못으로 확인된다면 ISMSP 인증 취소와 그거는 당연한 것이고 과징금 물면 또 이거 받았다고 해가지고 50% 감면할 겁니까? ISMSP 인증 과정이 허술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현장 조사보다는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그나마도 표본 조사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서면 심사 그리고 이제 샘플링 조사 위주로 해서 인증을 주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 260여 곳 중 10% 정도에서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도 논란이 됐습니다. 실제 쿠팡은 물론 최근 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 롯데카드 등도 해당 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ISMSP 인정 제도를 강화하겠다 그랬는데 이게 계속 말뿐이거든요. 현장 지금 조사를 12월에 나갈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쿠팡 사태와 관련한 청문회 개최 추진을 예고한 데 이어 김범석 의장에 대한 고발을 촉구하는 등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이처럼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제도. 그런데 불과 한 달 전에 정부가 쿠팡에 대한 이 인증 심사를 하고도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로 KBS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쿠팡 고객의 정보가 새나가고 있던 시점이었지만 관련 결함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이어서 윤아림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쿠팡은 지난 10월 개인정보 보호 인증 ISMSP 유지를 위한 사후 심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6월부터 시작된 쿠팡 고객의 정보 유출이 계속되고 있던 데입니다. 심사기관은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의 산하기관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입니다. 5명의 심사관이 5일 동안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당시 일부 결함이 발견돼 보완 조치도 요구했지만 이번 개인정보 유출의 원인으로 지목된 인증 토큰과 서명키 등과 관련된 항목은 없었습니다.
ISMSP 인증 기준에는 암호키의 안전한 관리와 사용자 계정의 비인가 접근 통제 등 이번에 문제가 된 항목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3,370만 명의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 와중에 현장 심사까지 했는데도 이런 항목들은 문제 없음으로 봤던 겁니다. 관리 체계가 잘 작동하는지 이렇게 한번 심사를 하고 그 다음에는 관리 감독이 전혀 없어요. 그 당시에만 심사 기준에 맞게 보여주고 그 다음에 심사가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금 관리가 안 돼요. 샘플링 방식의 심사는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직무자 가운데 20에서 30%의 업무만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마나한 인증. 정부의 보안 인증 심사도 쿠팡의 자체 보안 시스템도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윤아림입니다. G마켓 이용자 60여 명이 무단 결제 피해를 당했다는 소식 어제 KBS 단독 보도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금융감독원이 긴급 현장 점검에 착수했습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유출 경로 등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보담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정모 씨의 G마켓 계정에서 카페 상품권 20만 원어치가 결제됐습니다. 본인도 모르는 사이 간편 결제 스마일페이에 등록돼 있던 카드로 구매가 이뤄졌습니다. 상품권 10만 원짜리 2개가 결제가 돼 있길래 구매하지 않았는데 왜 되어 있지 하면서 봤더니 정 씨와 같은 무단 결제 피해를 본 이용자는 60여 명. 피해 금액은 3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입니다. 금융감독원은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G마켓 측은 서버 침입 흔적은 없었고 외부에서 탈취된 계정 정보로 사고가 났다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장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실제로 G마켓에 대한 해킹이 없었던 걸로 확인되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어떤 경로로 유출됐는지 파악에 나설 예정입니다. 결제수단 카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됐을 수도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G마켓 측은 피해 고객 전원에게 전액 환불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보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외신 기자들도 만났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성과로 핵 추진 잠수함 확보를 꼽으며 핵 확산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중일 갈등에 대해선 한국이 중재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손서영 기자입니다. 80여 개 외신 매체가 참석한 기자회견. 이재명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두 차례 정상회담에 대해 핵 추진 잠수함 확보가 가장 큰 성과라고 말했습니다. 전략적 유연성, 자율성 이런 측면에서 보면 매우 유용한 결과였다고. 잠수함 건조 장소로 미국은 자국을 희망하지만 기술력 등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며 국내 건조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국내에서 하는 게 가장 생산비도 싸고 생산 기간도 짧고 또 경제적 측면에서도 또는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겠죠. 핵잠수함 건조 허용에 따른 핵 확산 우려에는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고 핵무장의 실익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최근 격화된 중일 갈등에 대해선 한쪽 편을 들어서는 안 된다며 균형을 강조했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고 하는 말이 중재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의 역할을 하는 게. 빠른 시일 내 중국과 일본을 찾아 정상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밝혔습니다. 러시아도 중요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지금 단계에서 소통하는 것은 제한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군이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면서도 소위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될까 우려해 차마 말을 못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 지도부 인사가 대통령실 비서관과 인사 청탁 문자를 주고받는 게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도 아닌데다 인사 업무 담당자가 아닌 김현지 부속실장에게 전달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말도 있었습니다. 야당에선 김 부속실장이 상황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앞둔 국회 본회의장.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 부대표가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상대는 대학 후배인 대통령실 김남국 디지털 소통비서관.
같은 대학 후배라는 한 인사를 민간단체 협회장에 추천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에 김 비서관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하겠다고 답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지칭한 거로 보입니다. 해당 협회장은 대통령실에서 임명하는 자리가 아닌데다 김 부속실장 또한 인사에 관여하는 직책이 아닌 만큼 즉각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인사 전횡, 직권 남용이라며 김 부속실장 등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자 권력 공동체인 김현지 부속실장이 청와대 상황으로 군림하며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공방은 문수석 부대표가 소속된 국회 운영위 회의로 번졌습니다. 지금 어디 가셨습니까? 인사청탁하다 들켜서 지금 현지 누나한테 조인트 가이로라도 가신 겁니까 지금? 문수석 부대표는 당내 회의는 물론 운영위도 불참했는데 민주당에서도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별다른 조치는 아직 없습니다. 본인의 사과와 의사표명 그리고 또 원내 대표님의 여러 가지 의견 이런 것들이 다 관련이 돼 있는. 대통령실은 김남국 비서관에 대해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경입니다. 감사원이 오늘 반성문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무리하게 감사를 했다며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등에게 사과했습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 특별조사국을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서지영 기자입니다. 2달 반 동안 진행된 운영쇄신 TF 조사 결과를 발표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진행된 7대 감사는 전횡적 감사였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지휘부가 인사권과 감찰권을 무기로 정치감사, 무리한 감사를 했다는 겁니다. 정치감사의 진원지는 특별조사국이었습니다. 유병호 전 사무총장 주도로 권익위원회와 서해공무원 피살, 사드 배치 등에 대한 주요 감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감사위원 배제와 군사기밀까지 누설됐습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서면 조사로 진행한 반면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는 과도하게 연장되는 등 감사 원칙도 훼손됐습니다. 월성원 전 감사는 산업부 공무원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 직원 진술에만 의존한 왜곡된 의견서가 제출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무리한 감사로 고통을 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산업통상부 직원들과 전현희 전 권익위원장께는 더욱 심심한 사과를 드립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도 제시했습니다. 우선 전방의 직무감찰을 수행해온 특별조사국 폐지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압 감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무분별한 수사 요청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TF 조사 결과에 대해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7개 감사는 적법하고 타당하게 수행됐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서지영입니다. 청년들이 왜 지방을 떠나서 수도권으로 몰리는지 그 이유가 통계로 확인됐습니다. 일자리와 소득 변화를 정밀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진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폐업한 가게가 즐비한 부산대 인근. 부산을 떠날 채비를 하는 대학생들을 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부산에 회사가 없는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부산에서는 기회가 좀 적은데 위로 올라갈수록 기회가 많아지니까. 2023년에 돈을 버는 국민 19만 명이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사했는데 13만 명, 70% 정도가 15세에서 39세 사이 청년층이었습니다. 옮겨야 소득이 늘기 때문입니다. 지방에 살 땐 2,400만 원, 수도권으로 옮길 땐 3천만 원, 약 23% 정도 늘었습니다. 같은 지방 청년인데 누군 남고 누군 떠나는 차이는 뭘까? 이것도 소득으로 설명됩니다. 2022년 기준 안 떠난 이들의 평균 소득이 떠난 이들보다 연 400만 원 이상 많았습니다. 지방에서 좋은 일자리를 잡으면 굳이 떠날 유인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비수도권 안에서도 좋은 일자리들이 일부는 있잖아요. 이제 부족하지만 그 자리를 이제 차지하지 못한 이제 청년들도 수도권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를 지방에 얼마나 만들 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국가데이터처와 지방시대위원회는 5개 권역별로 거점 도시를 1개씩 육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비상겸과 탄핵을 거쳐 정권을 다시 잡은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내걸고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강경 기조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앞세워 탄핵 국면을 주도했습니다. 내란의 잔불도 확실하게 꺼야 합니다. 3년 만에 재집권도 일사천리였습니다. 다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겁박하는 군사 쿠데타는 없게 하는. 대선 승리 이틀 만에 3대 특검법을 처리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당선으로 강경 노선은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들 어찌 손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검찰청 폐지와 사법, 언론 개혁을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겠습니다. 이젠 더 나아가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2차 특검까지 관철할 계획입니다. 끝나지 않는 내란과의 전쟁을 여기서 멈출 수는 없습니다. 각종 개혁 입법은 연내 마무리하고 오는 지방선거까지도 내란 척결 대야 공세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강성 지지층을 지나치게 의식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재판중지법 재추진 등 돌발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비슷한 우려가 뒤따랐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재 민주당 지지율은 대통령 국정운영 평가보다 낮습니다. 6개월째 40% 전후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성 지도부 전략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분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